자,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21일이 남았어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3명의 후보가 TK 갔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김태균 지사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여기 대구 맞니까? 예, 이재명 후보. 진짜 대구 맞아 예.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간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구 유세에 동행을 했었는데 이 보수의 텃밭에서 지금 국민의 인상을 어떻게 봤을 것이냐. 일단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야유를 하는 문인찬의 영상도 일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보수 입장에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TK의 민심 정서 분석해 주시면. 세 사람이 다 대구로 갔죠. 경북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그렇죠. 이재명 안동, 이준석 칠고, 예, 맞아요. 김문수 영천이거든요. 또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 고향에서 지지를 못 받는 데 대한 이 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준석은 칠곡이 고향인데 주로 서울 사람.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김문수 지금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거기서 낙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데 얻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전력 투구 하는데 우리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13명 중에 8명입니다. 그중에 5명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여기서 한다는 게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하나의 그 바로메타가 이재명 후보가 30%를 받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공을 들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바부동 전적지 갔어요. 바부동 전적지 가가지고 그 이승만, 트루만 동상 지나가고 헌화하고 왔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가요. 그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도 창녕에도 갔었죠. 홍준표 고향에 가서 또 전화도 하고 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자 오늘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그룹 여러 그룹이 오늘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김관식 교수님은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홍사모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홍사모. 이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선거 캠프를 꾸려가면서 자신을 도왔던 친윤 의원들의 속셈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우리 당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거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홧김에 서방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이재명 후보에게 또 지지선언으로 돌아선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지지선언이고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후보는 아닌데, 아니고. 근데 홍준표 시장도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도 조금 좀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만약에 지금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십니다만 돌아오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치에서는 우리 당의 원로시고 오래된 당대표 2번 하시고 대선 후보를 2번 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분이면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좀 조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왜 복잡하냐면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딱 그 어떤 고립된 섬처럼 남는 데가 있다고. 그게 70대 이상. 그리고 TK. 대구 경북이에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열렬한 국민의힘 지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감을 느껴요. 다른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느냐 하는 데 대한 특히 국민의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결과가 이거냐.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큰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 그런데 부산 경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산 경남은 여러 가지로 그 균형 있게 선택을 해요. 예. 그분들은. 우리 대표님 혹시 고향이 TK 쪽? 네, 그쪽이죠. 그러나 나는 거기서 났지만은 학교나 직장 생활은 부산 경남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감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양쪽의 차이를 잘 알아요. 양쪽의 차이를 잘 알아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얼마나 다르냐. 이게 농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가수는 막 절반이 부산 경남이라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진짜 묘한 현상이에요. 저도 그 느꼈어요. 트로트 가수가 제일 적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워낙 전통이 강해가지고 보수성이 강하니까 노래 부르겠다고 하면 그건 딴따라 한다고 딴따라다. 해가지고 구박을 하니까 가수가 안 나와요. 그렇군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이게 유명한 또 가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제 마산이 제가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 학교 수업하러 가니까 마산이 서부 경남 지역이란 말이에요. 서부 경남 지역의 정서가 확실히 TK랑 달라요. 분명히 그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쪽 서부 경남 지역은 상당히 많은 그 공존의 그 미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TK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세도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으면 TK가 조선시대 지나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서원이 제일 많은 데가 TK 지역입니다. 특히 그것도 사액 서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내려보는 액자를 걸 정도의 서원이면은 거기에 유생들 선배들이 모여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상소하고 나를 쓰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당연히 나를 쓰십시오지. 나를 쓰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걸 왜 모르시고 계십니까? 전하. 그럼 조선의 중심은 대구였던 거예요. 신을 보시옵소서. 그럼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권력 그 전투 역사를 보면 후반에 가면은 저 대구 경북 다 별 볼일 없고 이 기호 지방 분들이 그렇죠. 정권을 잡았거든요. 기호 쪽에서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산업화 시절에 군인 출신 세 사람의 저 대구 출신 경북 출신 대통령을 배출을 하면서 특히 그 경북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명문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사실상 한국 정치를 한 30년 이상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니까 대구 경북분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권력의지가 강한 겁니다. 권력. 제가 아까 서원 문화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 제가 드린 게 이제 TK의 서원 문화가 독특하다면 광주 전남 쪽에는 정자 문화가 있어요. 놀아 그냥 정자에서. 그래서 판소리, 문화, 예술, 시 이건 전부 호남 지역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대구가 풍류라고 할게요. 그렇지, 풍류. 아니 노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대구가 옛날부터 발전했던 게 섬유 산업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관 정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 의관을 반드시 하고 갓 쓰고 도포 입고 나가면서 가기 때문에 대구 분들은 지금도 오단벌을 사더라도 중앙통 가서 사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대구가 이 1인당 GDP 조사하면 항상 꼴찌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꼴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권력을 오래 잡았던 중심지에서 경제는 항상 꼴찌거든. 나중에 TK 이야기 따로 한번 특집을 번외 특집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고향도 대구입니다. 대구. 그래서 이렇게 번듯하게 옷을 중시하게 해서 패션 감각이 패션 감각.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인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일단 그 후보 파동이 있을 당시엔 SNS에 이번 선거는 이재명, 이준석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로고송도 써도 된다. 이준석 후보에게 또 양보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좀 가리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홍준표 시장은 전 시장을 좋아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그렇죠. 친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좀 친하지. 오세훈 시장은 다 친해.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의미가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제 저 청계천에서 출정식을 할 때 한 30분 연설을 했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본 정치 연설 중에 최고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차원이 달라요. 어허. 그리고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양쪽을 다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안 되고 김문수도 안 된다. 좌도 우도 앞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과학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요. 제가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하, 라이스 대학에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 몇 %를 받느냐? 예. 지금 6, 7%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저게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려면 10%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조갑자 대표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김문식 위원장님의 따끔한 평가 또. 일단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브로맨스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강경 보수 쪽 이대남의 표를 거의 같이 중복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청년의 뜰. 그럼요. 네. 홍준표 대표를 좋아하는 그 젊은이들도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젊은이들과 거의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이대남에 대해서 이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극단적인 저는 우파 성향의 그런 건 이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그 제가 나온 방송이나 뭐 제 기사 나오면 댓글에 와서 저를 욕하는 게 다 준빠들입니다. 이준석 빠들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기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해 보면 이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젊은 세대 특히 남자 젊은이들은 어른이 이렇게 훈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일단.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싫은 거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잘못됐다. 너 인성이 그래 되겠느냐. 왜 너 그 공부 안 하냐. 예. 내가 준석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준석이 그런 거 싫은 거야.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제가 볼 때 좋은 기회를 맞았고 구조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정말 절호의 어부지리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 본래 그 제가 말씀드린 이 그 기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오세훈 그때 보궐선거의 홍보본부장 정도가 그릇이지 지도자 그릇은 안 돼요. 더 클 또 뭐 준바 들어와서 내용 무지하게 할 거예요.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어른이 지식인이 옳은 소리 하는데 뭐 어쩔 거예요. 저는 더 큰 어른인 조갑자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 안 하는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공약을 내고 있어요. 예, 그 맞아요. 공약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런데 다출산 가족이 운전하는 차에는 핑크빛을 칠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를 준다든지 그리고 수학 포기자 있잖아요. 수포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과학기술의 바탕은 수학인데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인 학생 수를 5명 대 1명으로 하자. 그러니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구체적인 진짜 공약. 많아요. 아마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은 재밌는 판도가 형성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장점이 많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재기발랄하게 또 굉장히 창의적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막 펑펑 샘솟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장점인데 제발 어른들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싸가지를 키워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옆방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밥 좀 먹읍시다. 뭐 이렇게 말했던 부분. 이용환 위원장 내려갔는데 영어로 이용환 위원장 면박한다든지 그 성격은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 말에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만 데리고 해서 정치 못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싫어하는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윤석열한테 쫓겨날 때 내가 이준석 대표랑 같은 배를 탔죠. 얼마나 지지했었어요. 그래요. 애정이 담긴. 애정이 담긴 조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이 궁금하네. 보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고 3차 공판이 있었죠. 추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집이랑 원래 집도 굉장히 가깝죠.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한 5분이면 간 거리이기도 한데. 대통령이었는데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증인도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끝나고 나오는 장면 점심에 수방사 특전사군인들 증인했는데 증인 수서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비상경 선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자, 일단은 포토란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 부분은 관심 포인트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갔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 교수님. 글쎄 저도 말을 좀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그 페북에다가 강경하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뭐 한덕수 후보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러의 찬스에 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말을 안 했을까? 참 이중적이죠.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쪽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하. 멘탈이 강한 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창피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 대표님. 그 한덕수 쪽으로 다니려고 안 돼서 풀이 좀 꺾인 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 기분이 안 좋아서 큰 그림이 좀 틀려졌으니까. 틀려져 버렸잖아요. 예. 거기서 약간 마음의 여전히 상해 있는 상태. 지금 또 그 다음에 어제 재판에서 제일 찡하다 그럴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방사령관 부관이 전화 4번 받은 걸 곁에서 들으면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걸 또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청력이 있고 확실하게 좋으냐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대통령이 지시니까 뭐 무리를 하더라도 다 대통령이 커버해 주기를 바랐는데 나중에 안 해주더라. 그렇죠.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 이야, 현역 대위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는 뭐 합니까? 모든 책임을 밑에다 넘기고 자기만 이렇게 혼자서 저 행복하게 사는 이런 모습인데 이 순간 한국 국군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그 너무나 허망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에 이제 검찰이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과의 절연이 아니라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석 사유 서로 불출석. 뭐 소환에 거부할 거라는 건 예상됐던 수순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소환을 계속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이제 그게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예. 저는 한편으로는 고민을 했던 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했던 행동을 보면 멘탈이 워낙 강하시니까 걱정은 크게 안 했어요. 워낙 이제 자기 세상에 사실은 자기 동굴에 빠져 계신 분이니까 뭐 당당하게 저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우울할 수 있고 또 우울한 걸 좀 견뎌내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가 몸이 좀 건강이라든지 이게 정신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뭐 불출석 사유서에 선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불출석한다는 이야기 쓴 걸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은 멘탈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제 수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대표님. 근데 지금 선거 기간이 앞으로 뭐 20일입니까?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요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다 연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간에 뭐 강제 구인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요 기간은 피하는 게 또 워낙 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갑재 대표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